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충돌 국면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분석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었던 미국과 중국 양국의 항공모함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SCS 포로빙 이니셔티브는 9일 이 마시해 주변에 있던 이 루스벨트 항모전단을 호위하기 위해서 미군의 P-8A 2대가 주변을 정찰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랴오닝함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 SCS 포로빙 이니셔티브가 사실상 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민간단체로 위장해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런 트윗을 올린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게 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일본 방위성의 통합망료간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합동참모본부 이런 데인데요. 여기도 지난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랴오닝 항모하고 5척의 호위함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 후에 남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 랴오닝함의 이동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양에서의 군사훈련을 마친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지난 4일 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남중국해에 진입한 뒤에 연일 자체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8일 이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말레이시아 해공군과 연합 군사훈련하는 모습을 트위터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상 중인 루스벨트 함은 자체적으로 항공기 출격 훈련들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훈련을 트위터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 지난 3일 미 해군 구축함이죠. 머스틴 함이 오전 0시 36분 상하이 동쪽 250km 해역에서 남하를 시작해가지고 이 양쯔강 하구 저우산 군도 동쪽 50km 지점을 4시 48분에 통과를 했고요. 이후 계속 남하를 하면서 중국의 대문으로 불리는 창장, 그러니까 양쯔강 하구 부근까지 접근하면서 미군은 중국을 긴장시켰죠. 미 해군 7함대 소속으로 일본 요코스카가 모항인데요. 이 머스틴함 지난 3월 27일 모항을 출발해가지고 동중국해로 직항해가지고 이런 항적을 보였다는 것. 이건 중국을 겨냥한 경고 성격의 항행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홍콩에서 발행되는 명보가 6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에는 인도양에서 훈련을 거듭하던 미 해군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가 샌디에고 함하고 같이 함께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지고 남중국해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 이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은 그동안 이 상륙 수송함 서머셋함 그리고 샌디에고 함과 같이 제15 해병 원정군을 탑승시키고 중동 지역에서 작전에 투입됐다가 이번에 남중국해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10일 이 남중국해로 진입한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이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과 만나가지고 공동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참 어마어마합니다. 훈련을 실시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8일에서 9일경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미 해군이 이날 배포한 4장의 사진 가운데는 이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하고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이 나란히 항해를 하면서 유용을 과시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이 사실상 준 항공모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난 2월 9일 루스벨트 항모전단하고 니미츠 항모전단이 남중국해 공동훈련에 이어서 거의 2달 만에 또다시 미국의 국방력을 중국에 과시하면서 미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랴오닝함이 계속 남하를 하면서 루스벨트 항모 전단과 조우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SCS 프로빙 이니셔티브도 바로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항모전단의 경우에 중국의 랴오닝함이 남하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이 랴오닝함을 맞이하러 간 것 같이 항로를 마시협 인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랴오닝함의 남진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루즈벨트 항모전단이나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의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어쩌면 이 루즈벨트 항모전단은 랴오닝함과 정면으로 돌진하겠다는 듯 속도를 높이면서 이 랴오닝함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모함의 첫 번째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전력상으로 보면 이 랴오닝함은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차치하고서라도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보다도 훨씬 성능이나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처집니다. 랴오닝함은 함재기 탑재도 기껏해야 20대 안팎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젠 15, 그러니까 J-15 함재 전투기는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에 비해서 전투력이라든지 성능 모두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니미츠급인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4대에서 6대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있고요. 또 4대에서 6대 정도의 그라울러, 그러니까 이제 전자전 공격기가 달려있는 최소 36대의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헬리콥터 같은 총 이렇게 90대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또 와스프급 이 강습 상륙함이 마킨 아일랜드만 해도 함재기를 최대 28대까지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이 해상 임무 때에는 이 F-35B 전투기 20대하고 시오크 대잠전 헬기 6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루즈벨트 항모전단이 남중국해 인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긴장하는데 여기에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까지 함께 있으니까 이 얼마나 중국에게는 황망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그나마 성능이 좀 낮다는 산둥함도 아니고 랴오닝함이 달려온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코웃음 칠 일입니다. 또 하나의 코미디는 보통 랴오닝함에는 함재기를 거의 실지 않습니다. 별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솔직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함재기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산둥함에 실었어야 될 탑재기들을 랴오닝함으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하이난다오에 있는 산둥함에는 지금 탑재기 제로 상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랴오닝함은 물론이고 아마도 중국 인민해방군 당국도 이 랴오닝함이 루즈벨트 항모전단과 조우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서로 만나봤자 게임도 안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도 이 루즈벨트 항모가 만약에 랴오닝함과 조우하게 된다면 랴오닝함을 테스트해보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함재기를 대량으로 띄울 수 있는 루즈벨트 함이 랴오닝함 부근으로 보내가지고 랴오닝함의 대응 태세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 농락에 가까운 수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인데요. 가끔 영화에서 이 자동차 2대가 마주보며 달리면서 자웅을 가리는 그런 시합을 할 때가 있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남중국해 내에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과 마킨 아일랜드함이 중국의 랴오닝함과 정면으로 마주친다든지 아니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됩니다.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양국의 항공모함 전단들이 인근에서 군사훈련이라도 동시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진짜 충돌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랴오닝함과 조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을 스쳐 지나간다든지
그도 아니고 같은 남중국해 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일 때 미군의 루스벨트 항모전단에게 지휘부가 어떤 명령을 내릴지도 깊은 관심거리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미국은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라든지 7함대 사령관에게 지휘권을 이양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번 기회에 중국의 길을 꺾어놔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랴오닝함하고 근접한 거리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군사훈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랴오닝함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특히 루스벨트 항모에서 전투기들이 발전하게 되면 랴오닝함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 관심거리입니다. 그들도 맞대응 차원에서 전투기들을 발전하게 될까요? 대응 시간은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더불어 랴오닝함만이 아니라 랴오닝함과 동반하는 구축함과 잠수함의 대응 태세들을 관전해 보는 것도 중요한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중국 해군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충 4가지 정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선 루즈벨트 항모전단과 정면 대치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 해군의 모든 작전 능력들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남중국해로 진입을 했다가 우회를 해가지고 다시 출발지인 칭다오 부근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정면 대치가 아니라 회피의 방식을 쓰는 거죠. 어쩌면 중국 인민해방군에게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랴오닝함이 일단 남중국해로 진입을 하긴 하지만 루스벨트 항모전단과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최대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하이난다오로 향하는 방법일 겁니다. 이 역시 힘이 약한 랴오닝함이 현명하게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물론 이 경우 이 남중국해 내에서 작전을 펼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이 하이난다오의 군사기지로 입항하는 방식으로 항로를 잡을 겁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수가 있긴 합니다. 하이난다오에 있는 산둥함과 만나가지고 이 남중국해에서 첫 번째 항공모함 합동훈련을 갖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의 체면도 살리고 미국의 힘에 대응한다는 선전선동도 가능할 겁니다. 사실 이 랴오닝함은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남중국해로 진입한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칭다오항을 떠났습니다. 랴오닝함이 출발할 때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은 인도양에서 인도 해군과 군사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항공모함이 없는 남중국해를 누비면서 아마 힘자랑하려고 그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남중국해로 진입을 했고 그것도 필리핀 서부 쪽, 그러니까 남중국해의 남쪽에 머무는 게 아니라 랴오닝함이 남하는 쪽으로 항로를 선택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랴오닝함은 진퇴양난이죠. 계속 직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양 빠지게 도망칠 수 없는 그런 형국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랴오닝함은 10일 남중국해 입구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의 군사 전문가인 류안당은 랴오닝함이 10일 오전 남중국해 입구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지금부터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게임이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진짜 관심거리는 미국이 과연 랴오닝함의 남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의 문제입니다. 사실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랴오닝함과 대치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깜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가 초등학생 씨름 선수하고 맞붙는 격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로 비유하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킨 아일랜드 함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실
마킨 아일랜드 함이 저렇게 엄청난 속력으로 루즈벨트 항모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전 속력으로 루즈벨트 항모를 따라온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루즈벨트 항모는 이 바시의 부근에 일단 머물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도발을 막는 역할을 하고 마킨 아일랜드 함이 랴오닝함하고 상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킨 아일랜드 함만으로도 랴오닝함을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루즈벨트 항모의 함재기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랴오닝함에 다가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중국인민해방군이 미국의 전력에 맞대응하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의 항공모함 대치는 이 앞으로의 남중국해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와이타임스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